네, 박다영입니다. 오늘은 책 100권 읽기 14번째 책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책은요. 아파트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인데요. 제네시스 박의 책입니다. 이분은 제가 그 직방에서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뵀던 분인데요. 작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이미 책을 좀 썼었어요. 책을 내셨어요. 친절한 제네시스 박의 부동산 절세, 부동산 기사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책들을 썼었네요. 아마 세금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요. 착실하게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가면 된다는 생각에 누구보다 열심히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하네요.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직장 생활이 녹록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혼 1주년을 2주 앞둔 날 당당하게 퇴사. 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에 도전했으나 결과는 낙방이었다고 하네요. 세상 일이 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한 뒤 겸손해지기로 마음먹고는 가정의 안정을 위해 두 번째 직장에 눈물을 머금고 입사했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책 아파트 투자의 정석, 이 책에서 본인이 어려웠던 시절, 결혼 이제 초기부터 해서 처음에 집을 이제 구입하고 그 집을 전세 주고 본인은 또 월세 살면서 다음 집을 또 사고 했던 그런 경험들을 고스란히 이 책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중요하게 봤었는지, 그 집을 사고 다음 집을 사고 뭐 팔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점점 좋은 집을 고르는 안목도 키워가고 또 대출을 받고 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어떻게 내가 잘 이용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경험도 또 늘어가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한 투자자로서 성공을 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도 또는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빠숑의 세상 답사기 그거 이제 출연하느라고 갔었는데, 빠숑님이 이 책에 앞에 아마 추천사를 쓰시고 이 책을 좀 여러 번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무소에서, 연구소에서 이거를 선물로 주셨는데, 재밌게 읽었습니다. 쭉쭉 잘 읽히고요. 금방 다 읽히고, 그 중에 그래도 몇 가지, 우리가 책 한 권 읽고 나서 그 책 안에서 한 가지만 제대로 얻어도 그 큰 수확이라고 하잖아요. 적어도 한 서너 포인트 정도 우리가 아파트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팁을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되니까요. 그래서 뭐 어디서 빌려서 이렇게 훅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부동산 하시기 전에 공부를 좀 탄탄하게 해놓고 부동산 투자 들어가라는 그런 조언이 이 책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이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런 책들 중에 하나예요. 상당히 초보자들에게 좋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지금 제목에도 보면 40전의 내 집 마련부터 부동산 투자까지 대한민국 부동산 초보를 위한 아파트 투자의 정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20대 이제 우리가 직장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딱 관심을 가지고 이쪽으로 준비를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책 중에도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의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서 그 집에서 살다가 다음 투자로 해서 또 옮겨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사를 다닐 수 있는 시기가 아이들 어릴 때까지 밖에 안 되고, 아니면 지금 이분은 아직 젊으니까 그런데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서 네, 아이들을 좀 이사하는 것에 상관없이 이미 뭐 대학 이상 갔거나 뭐
군대 갔거나 이제 그러고 나면 또 다시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창 초등학교 입학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그 기간에는 이사 다니면서 부동산을 옮길 수가 좀 없는 약간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일단 움직여서 투자를 해 놓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책 내용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초보를 위한 아파트 투자의 정석, 제네시스 박지움. 이 책에 이제 그 경험담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회사원인 상태에서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 그 회사원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요소들을 좀 더 꼼꼼하게 짚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그 유용한 팁이 많습니다. 제1장 무일푼 월급쟁이 부동산에 눈을 뜨다. 1장 부분은요, 이제 본인이 처음에 집을 사게 되는 그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부동산 눈 뜨게 되는 그 시기에 경매를 알아보는 거, 요거에 대한 그 추천도 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하려면 그 물건 각각에 대해서 좀 많이 조사하고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부동산 공부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전세로 살 때, 월세로 살 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경매를 공부해 보면 다 이제 알게 되죠. 우리가 왜 근저당권이 그 전세나 이거보다 선순위로 있을 때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 되면 내가 힘들게 될지 이런 것들 좀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에 좋은 것이 경매다. 그래서 법원 경매 사이트를 보면 사실 법원 경매 사이트에 정보는 다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뽑아보거나 또는 어떤 기본 정보를 미리 조사해 주거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 아마 유료 사이트 쓰실 거예요. 뭐 지지 옥션이든 탱크 옥션이든 뭐 굿 옥션인가요? 그런 이제 유료 옥션 사이트들 보실 텐데 이제 그렇게 경매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부동산 공부에는 도움이 된다. 꼭 경매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2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일단 돈이 적잖아요. 처음에 젊을 때는 뭐 부모님이 펑 이렇게 내려주지 않는 이상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 하면서 벌어서 하기에는 너무 돈이 적어요. 그러면 집을 못 사느냐? 그게 아니다. 대출을 잘 이용해서 그 레버리지를 똑똑하게 활용해서 집을 사면 된다. 이제 그 이야기. 이거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늘 이 레버리지를 이용하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 같은 쫄보들은 그거 빚인데 내가 이거 잘못 빌렸다가 나중에 대출 이자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못 갚으면 어떡하지? 빚 지고 살면 안 된댔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대출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대출을 받지 않고 내가 다 모아서 그걸 하기에는 오히려 이게 내가 손해인 거예요. 이미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기회비용도 다 날아가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조언이 있고요. 적은 돈으로 알짜 아파트 구하는 기술 이게 이제 초반에 본인이 처음 집 살 때 기준으로 세웠던 거 몇 가지를 여기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만의 주거 기준을 세운다. 그래서 예산을 뭐 어느 정도로 한다. 그 다음에 내 직장이 어디니까 지하철로 다녀야 한다면 지하철역까지 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되고 또 직장까지 출근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그 이내에서 구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집안 근처에 이렇게 녹지나 이런 것들 공원 같은 것들 있는 거 원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집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 좋겠다. 예산에 맞는 지역을 찾아라. 지역마다 이렇게 아파트 값이 좀 다르잖아요. 저희 세종시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파트 뭐 30평대 가격이 몇 억씩 차이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예산에 맞는 지역을 먼저 잘 찾아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3장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아까 부동산 투자의 골든타임 우리가 이사 다니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 시기 잘 보셔야 되고 숨겨진 보석 아파트를 찾아라. 어떤 얘기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숨겨진 보석 아파트를 찾기 위해서 이게 사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아파트를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저런 아파트를 좋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어쨌든 그걸 이익을 남기고 다시 판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평당가를 한번 살펴봐라. 평당가를 보려면 지금 호갱로노 같은 사이트 들어가 보면 아파트별로 평당가 다 나오니까 그런 사이트 이용해서 보고요. 볼 때도 이게 이제 1층, 2층, 이제 저층하고 또 탑층하고 이제 중간 외할층 이런 데들하고 금액이 좀 다르니까 비교할 때도 내가 지금도 보면 갑자기 뭐 아파트 값이 뭐 2억 떨어졌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그 비교한 높았던 가격은 그 로얄층 뭐 12층, 13층 되는 그런 층이었는데 비교한 층은 1층이었고 그렇게 되면 몇 억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잘 보고 비교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있고요. 또 평당가뿐만 아니라 대장 아파트, 그 지역 대장 아파트 찾는 방법. KB 부동산 리브온 사이트에 가면 이 실거래가들 뜨니까요. 실거래가 사실 호갱노노에서도 볼 수 있고, 뭐 부동산 지인 같은 데서도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런 어떤 사이트들 이용하셔서 아파트 실거래가 그 사이트도 있네요. 네, 아실 거기 들어가서도 볼 수 있고 실거래가를 지금 요즘은 보고 비교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앱이나 사이트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좀 확인을 해서 실제 대장 아파트가 어딘지 그 대장 아파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변 시세들 이렇게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시라는 그런 팁이 여기 또 들어 있습니다. 제4장 실전 내게 딱 맞는 투자 물건 찾기 부동산과 학군의 상관관계 네 학군이 좋은 데가 항상 그 아파트 가격이 높은데요. 학군 좋은 데는 일단 학교가 좋아야 되죠. 그 학교가 뭐 서울대를 많이 보냈다던가 아니면 그 중학교에서 특목고를 많이 보낸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기준 삼거든요. 근데 이제 자사고 특목고 뭐 일부분 다 없앤다고도 하고 막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좋은 학교를 찾아야 되나 사실 최근에는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를 보고 학군을 많이 좋은 학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학교 자체도 좋아야지만 그 좋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가는 학원 좋은 학원이라고 불리는 그런 학원들이 많이 밀집해 있고 그 학원 가기 쉬운 단지가 학군이 좋은 단지 요새는 좀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대전의 둔산동 크로버 아파트가 있는 그쪽 지역이라던가 세종에는 현재 학원가가 세lum동 쪽으로 좀 몰리고 있어서 그쪽을 그러니까 학교들마다는 아직은 뭐 제대로 비교하기가 그러니까 세종시 자체가 너무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조금 힘든 반면에 학원이 어디로 몰려드는가는 눈으로 보이니까 이제 그런 기준으로 학군 좋은 곳으로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 아니어도 답은 있다. 꼭 서울 내에만 투자하시지 않아도 경기권, 또 일자리가 많은 곳, 뭐 이런 데 찾아서 직주 근접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직장이 많은 곳, 그 직장인들이 출퇴근하기 좋은 곳, 꼭 서울 아니어도, 아파트 값이 쭉쭉 잘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내가 살기도 좋아야 하고, 그런 아파트 찾으면 되겠습니다. 제5장, 내 집 마련과 투자, 두 마리 토끼 잡는 법. 그러니까 일단 이분도 그렇지만 내가 들어가서 살기 좋은 곳, 내가 살고 싶은 곳을 1번으로 해서 일단 아파트를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살아보면 사실 제일 잘 알게 되죠. 거기가 어디가 더 좋은지 그 동 중에서도 그 동 안에서도 더 좋은 아파트 단지들 있잖아요. 살아보면 그거 거의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살아보면서 이제 넓혀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 케이스에서는 평수를 넓혀가면서 내가 넓은 집에서 살면 더 만족도가 높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제 투자에서도 이득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장 대한민국 부동산 초보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 내 집 마련의 법칙
6가지가 있는데 1. 직주 근접을 우선시한다. 직장이 많은 곳, 그 직장으로 출퇴근하기 좋은 곳, 이런 곳을 찾아보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상승기 평균가보다 더 오르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그 주변 아파트들 이제 평균적으로 얼마나 올랐나 보고, 이 아파트가 유난히 좀 더 올랐다 하면 얘는 좀 과도하게 올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더 오를 여력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고 지역 미분양 추이를 지켜본다. 처음에 이제 분양할 때 미분양인 아파트들 우리가 줍줍이라고 하잖아요. 무순위 때 잘 잡으면 돈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이미 다 입주하는 시기가 됐는데도 미분양이 나 있는 애들, 이 아파트는 뭐 어떤 이 입지든 아니면 그 상품 자체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보라는 거고요. 2, 3년 후 주택 공급량을 확인한다. 주택 공급이, 아파트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주변에 이제 딱 그 시기가 되면 이렇게 파는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거나 우리가 살 수 있는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려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급이 좀 많을 때 사는 시기를 잡으면 좋겠고, 팔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같은 시기에 움직이면 오히려 좀 손해를 보게 되는,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에는 조금 멀어지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공급량을 확인하라는 거고요. 5번째, 아파트 가격 상승의 끝물은 아닌지 살펴본다.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대장도 아파트 오르고 그 이제 비슷한 애들 다 오르고 뭐 주변 재개발 재건축까지도 막 다 하고 나면 끝에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뭐 주상복합이라든가 오피스텔 뭐 이제 이런 쪽까지 이제 가면 거의 끝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건 아닌지 살펴보라고 하고요. 얼마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체크한다. 이것은 본인 각각 개인의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내가 가진 현금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는지. 대출을 받는 건 좋은데 그 대출 이자가 내가 월급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대출을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직접 다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 절세 법칙 5. 첫 번째는요, 공동 명의를 이용한다. 나중에 양도세 부분, 양도세가 이제 많아졌을 때, 남편과 부인 반반씩 하면, 이제 그 폭이 좀 좁아져서 얼마라도, 몇백만 원이라도 양도세를 좀 더 줄일 수 있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공동 명의를 이용하라는 거 있고요. 또 이게 이제 금액이 클 때는 아마 보유세 부분에서도 좀 이득을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취득세를 고려한다. 취득세 1주택자, 2주택자는 이제 1%인데, 이게 3주택 넘어가서 4주택 되면 이제 4% 취득세 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체크하시고요. 3번, 최소 1년은 보유한다. 지금 보유한 기간에 따라서 이게 1년 이전에 팔면 양도세에 있어서도 좀 불이익이 많잖아요. 어떤 규제 지역들에서는 이제 보유 2년 갔다가 이제는 거주 2년까지 요런 그 기간들 있잖아요. 가능하면 그 기간들은 좀 채워주셔야 아무래도 세금에서 이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 경비를 꼼꼼히 챙긴다.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경비가 이렇게 인정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는 부동산비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영수증 같은 거 잘 챙겨 두셨다가 나중에 뭐 혜택 보시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갈아타기 전략을 활용한다. 갈아타기라고 하면은 이제 요 집 하나 사고 다음 걸로 이제 바꿔서 사고 하는 거잖아요. 네. 갈아타기 전략을 활용하는데, 내가 이제 계속 금액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옮겨갈 텐데, 그때도 세금이 어떨 때는 좀 많이 내야 될 수 있어요. 앞에 거를 일단 내가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까지 1년 이상, 1년 이후에 취득해야 되는 거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거를 잘 지금 활용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팔아야 되는가, 그런 그 기간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파는 시기와 사는 시기를 이렇게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조정하셔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세금 이야기까지 이 책에 꼼꼼히 나와 있으니까요. 아파트 투자의 정석,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